저는 다시 태어나도 블로그를 할 거예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해야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런 궁금증들도 많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 블로그를 하면서 받았던 혜택까지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블로그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난이도 하인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30만 원대에 해당하는 펌 시술을 받고, 그리고 마사지 시술, 그리고 2인에 해당하는 코스 요리 등을 제공받으면서 3일 만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체험단을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이 난이도 하인데다가 잘만 하면은 월 생활비를 100만 원 이상 세이브 하실 수 있답니다. 참고로 블로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은 바로 체험단을 신청하시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 꾸준하게 1일 1포스팅으로 블로그를 꾸민 다음에 체험단을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이제 블로그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맛집이나 카페를 많이 가서 거기에 대한 리뷰를 많이 남기는 블로그라고 한다면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전자제품 리뷰어라고 한다면 전자제품을 협찬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내가 받고 싶은 협찬이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블로그 주제를 선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협찬을 받고 싶은 제품이랑 결이 같도록 블로그를 꾸미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약속이 생기면은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가거나 또는 술집을 가잖아요. 이런 코스들을 전부 다 블로그 체험단으로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맛집, 카페, 술집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도서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받아서 협찬받아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PT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미용실, 속눈썹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블로그 체험단 하면서 베이킹 클래스라든지 이렇게 드로잉 클래스라든지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영어라든지 필라테스, 수영 등등 여러분들 블로그 체험단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블로그로 잘만 활용하면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저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문화생활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블로그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뷰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리뷰가 있으면은 나도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블로그 리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제 공짜로 체험을 한 다음에 리뷰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윈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갔을 때 조금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리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절대 민망해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은 여러분들이 사이트 혹은 어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유명한 업체는 레뷰예요. 그래서 레뷰가 가장 유명하고, 디너의 여왕, 서울오빠, 리뷰플레이스, 스토리앤 체험단, 강남 맛집 체험단, 라이프 체험단, 놀러와 체험단, 오마이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일 방문자 만약에 1000명을 넘어서게 되면은 직접 개인 메일로 업체들이 컨택을 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업체랑 연결을 해서 체험단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블로그 체험단 신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블로그 체험단의 1위 업체가 레뷰라고 했기 때문에 레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블로그 초보라고 하시면은 레뷰에서 체험단이 선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뷰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등 업체이니만큼 가장 좋은 체험단은 전부 다 레뷰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많이 레뷰로 모이게 되겠죠. 따라서 레뷰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생각하지 말고요. 대신 이제 레뷰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레뷰는 제품이랑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택배로 받아봐서 리뷰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의 블로거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보 블로거다, 아직 카테고리가 정확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제품은 신청하지 말고요. 지역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내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검색한 다음에 그때 이제 경쟁률이 낮은 이제 체험 같은 경우에 먼저 신청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레뷰도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단을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레뷰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품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제품 전체를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클릭하시고요. 최신 순위라 경쟁률 확인이 어려운데요. 선정 마감 순으로 설정을 해보면 마감일 기준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겠죠. 스팀 다리미가 3094대 1, 그리고 온장고가 1368대 10인데요.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분유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46대 15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지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전체 눌러주시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다 가고 싶지만 본인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서울 중에서도 임의로 수유, 동대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헤어 시술이 6대 6, 그리고 PT 2회권이 4대 7, 7명 선정하는데 4명이 신청한 걸로 나오죠. 아까 제품보다는 지역으로 들어오니 훨씬 경쟁률이 괜찮다라는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승산이 있어 보이는 체험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번 밑으로 내려서 신의주 부대찌개 수유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공 내역과 방문 예약 안내 읽어보시고요. 토일, 공휴일은 방문 불가한데 내가 평일 저녁쯤에 퇴근하고 갈 수 있겠다.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미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가 지금 800자 이상이고요. 이미지가 15장 이상이니까 넉넉하게 20장 이상은 이제 찍어오는 게 좋겠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캠페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당첨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 신청하는 법을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블로그 체험단 신청하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욕심은 금물입니다. 너무 많이 신청해서 내가 블로그를 위해 사는 건지 블로그가 나를 위해서 체험단을 제공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체험단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체험단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스케줄을 전부 다 체험단으로 채워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위해서 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체험단을 신청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약속 기한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리뷰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에 체험단 사이트마다 상이하지만은 페널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요. 저는 메모에다가 리뷰 날짜별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체험단을 진행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마감 기한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험단 사이트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기는 한데 체험단 사이트에 매일 출석 체크를 누를수록 우리 사이트에 자주 방문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체험단 사이트에 집중을 해서 계속 거기서만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당장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의 시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검색 엔진 1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구글입니다. 근데 유독 구글이 1위를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한국 그 정도거든요. 뭐 중국이랑 러시아는 사회적인 문화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이제 국내에서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왜 구글이 검색 엔진 1위를 못하냐면은 바로 네이버 때문이에요. 네이버가 검색 엔진 1위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공동 창조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의 시대는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데요. 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0년 이상이나 했을까요? 뭐 수익화라든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회까지 저한테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이죠. 일단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월 순수익 500만 원 이상을 남겼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로 총 3권의 책을 출간을 했었고 라디오 패널로 출연, TV 방송 출연, 그리고 칼럼니스트 등등 수많은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꿈이 강연을 하는 거였는데 강연 섭외도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그걸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미노처럼 많이 생긴 수많은 기회들의 시작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블로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블로그 똑똑하게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